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69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079번 문제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손목시계를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은 전자시계입니다. 2번은 손목시계고요. 3번은 벽에 거는 벽시계입니다. 4번은 책상 위에 놓는 탁상시계라고 합니다. 손목시계는 2번입니다. 1080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있는 이것은 콩나물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반찬으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마트에 가면 비닐에 넣어져서 팔리는데요. 이거를 헤아릴 때 한 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콩나물이 한 봉지 있습니다. 2번입니다. 1081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무엇이 보이나요? 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 그리고 종이류가 잘 분리수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번 쓰레기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아니겠지요. 2번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지저분합니다. 아니겠지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4번 플라스틱과 캔은 같이 버립니다. 아니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1082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칫솔이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 입안의 찌꺼기를 없앨 수 있는 칫솔입니다. 1083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땡땡을 어떻게 하지요? 오늘은 배달 음식을 먹고 내일 수리센터에 전화해요. 네, 가스레인지는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1084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재영 씨는 쉬는 날 무엇을 하나요?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수연 씨는 땡땡이 뭐예요? 저는 친구들과 기타를 연주해요. 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쉬는 날 무엇을 하냐고 묻는 걸 보니까 취미 생활을 묻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85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저희 제주공항에서는 수화물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땡땡땡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네, 수화물 보관소에는 물건을 맡길 수 있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1086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어제는 감기 몸살로 저녁 내내 끙끙 앓았어요. 그랬어요? 이제 좀 땡땡땡땡땡? 가가 지난밤에 많이 아팠나 봅니다. 끙끙 앓다는 표현은 많이 아파서 소리를 낼 정도였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이제 좀 나으셨어요? 이렇게 물었겠죠? 1번에 나았어요는 새끼를 낳다, 아이를 낳다 이럴 때 쓰는 낳다고요. 2번에 나았어요는 병이 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3번에 낮았어요는 높이가 낮다 라는 거고요. 4번에 낮췄어요는 다른 대상을 낮게 만드는 거, 낮추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87번 문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잉카 씨가 어제 갑자기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땡땡땡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그래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네, 인카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 지금 어떠냐고 물으니까 고비를 넘겼어요 라고 합니다. 고비라는 거는 산을 의미하는 건데요. 높은 산을 넘겼다. 즉,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위험한입니다. 1088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농작물을 이어짓기 하는 곳일수록 복합비료보다는 땡땡을 많이 주어 이어짓기 피해를 줄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연작이라는 것은 연이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땅의 영양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뿌려주는 것이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어진 퇴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89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안쌤 심리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 박사님 좀 부탁합니다. 지금 부재 중이세요. 땡땡땡땡땡땡땡. 예, 김사랑이라고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장면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김사랑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2번에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90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2.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폭이 2.2m 차량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이 화살표가 위와 아래에 있다면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높이가 2.2m 차량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091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곳은 위험하오니 이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를 뜻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danger, 지나가지 마세요, 통행 금지. 정답은 3번입니다. 1092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옷집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신상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뜻이고 상이라는 것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신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상품을 말합니다. 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다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상 입고라는 말은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93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을 설명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네, 1번부터 볼까요?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5장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5,000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1,000원짜리 5장을 냈겠죠. 그래서 1번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치약과 비누를 샀습니다. 맞지요. 이 사람은 컵라면을 2개 샀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잔돈은 1,200원입니다. 맞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094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작업장에서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조명을 확보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1095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저는 힘들 때마다 글로 생각을 기록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기록하다, 생각을 적어본다 라는 거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096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언제 여행을 많이 합니까?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는 베트남으로 놀러 오세요. 베트남의 사계절은 모두 덥다지만 겨울은 날씨가 좋아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덥고 비가 자주 옵니다. 겨울에는 소나기가 오지만 날씨가 시원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라고 했네요. 정답은 4번이겠죠. 1097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조카, 형, 할머니, 언니. 어렵지 않았죠? 정답은 3번 가족입니다. 1098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요금을 지불하다. 어제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지불하다, 결제하다 비슷한 뜻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즘에 문제의 답글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71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